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세 이혜란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이 올라오질 않아 많이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의와 상담이 많아서 방송 촬영을 미처 못하게 되었네요.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외향과 내향의 다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지난주를 지내면서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나는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검사를 받아보셔서 외향인지 내향인지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외향인지 내향인지 혼동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세요. 검사 결과가 거의 중간이거나 선호도가 약함으로 나온 경우신데요. 저 자신도 그랬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의 분들을 종종 배웠는데, 이런 경우에 나는 외향적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MBTI에서 이런 표현은 나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주변에서 요구되는 모습으로 살아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편안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분명하게 잘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이 편안한 쪽이 어떤 쪽인지 자신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외향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내향으로 살아가시면 뭔가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느낌으로 살아가실 수 있고요. 내향이 편하신 분이 계속해서 외향으로 살아가시면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어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이렇게 깍지를 한번 끼워 보시겠어요? 어느 편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세요? 저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네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지금 상태를 자연스럽다, 편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편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깍지를 끼워 보시겠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좀 어색하다,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성격 유형은 지금 해보신 것과 비슷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도 쉽게 되는 것, 그것이 본인의 선호 유형입니다. 반대로도 해보았는데 조금 어색하고 힘을 좀 더 써야 하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사용하면 못하던 것도 개발이 됩니다. 이제 관계로 성격 유형을 가지고 와볼게요. 성격 유형이 부부나 연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자기와 비슷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한테 없는 성격 특징의 매력을 느껴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저와 제 남편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 남편은 외향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들지, 그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포함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신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엄청 넓죠. 이에 반해 저는 내향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넓지 않고요. 옆에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더 이상의 친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도 함께 해오던 사람과 계속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향을 선호하는 남편과 내향을 선호한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저에게 호감을 표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야, 혜란 자매랑 나랑 사귀면 어떨 것 같냐? 잘 어울릴 것 같냐? 이럴 때 저는 딱 째려보면서 뭐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따로 둘이 있을 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러시면 전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진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땡땡땡땡.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제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첫 번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내향선호인 저는 둘이 오붓하게 축하해 주려고 조용한 카페에서 선물과 꽃다발을 이렇게 건네며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남편이 고마워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와 둘만의 생일 축하를 마치고 리트릿이라는 모임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사회자가 그날이 남편의 생일임을 선포하고 모인 분들이 축하를 하는데 아까 저와 둘만 있을 때랑 다른 환한 얼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물도 꽃다발도 안 주고 생일 축하 노래 떼창을 할 뿐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맞아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둘이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표정이 나오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람은 내 축하보다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내향선호분들 겪공하시네요. 외향선호분들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이상하지? 이런 마음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죠? 이 서로 다른 점은 다른 강점도 있어요. 남편의 이런 외향성은 사역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많은 사람을 선한 일에 동참시키고 새로운 시도에 열려있다 보니 개척 사역에도 능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내향성을 선호하는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경험된 것을 선호하는 제게 새로운 것은 스트레스가 되는데 남편은 제가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는 일을 마치면 남편과 집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퇴근 후에도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제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선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도 차려주고 함께 이야기도 나눕니다. 하지만 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나면 저는 얼른 치울 거면 빨리 치우고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옵니다. 저는 어제처럼 해드려요. 상을 차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빨리 치우고 잠을 잡니다. 힘은 점점 빠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는 내 사정을 배려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이제 마음으로 혼자 마음속으로 대화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배려심이 참 없구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말수는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이랑 살을 하지 하면서 혼자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차에 눈치 없이 이 사람이 뭔가 또 에너지를 쓸 일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불같이 폭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 어째 그렇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해? 이 과정에는 눈물이 동반되기도 하죠. 내향선호인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경험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잘 반복하지 않고요. 또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밀고 나가는 인내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남편이 설교 때나 강의 때 소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도 외향을 선호하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어요. 바로 남편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경험에서 실수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는 제가 성찰을 위한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 남편이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저는 혼자 있으려고 할 때입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혼자서 TV를 본다 할지, 혼자서 공부를 한다 할지, 혼자서 생각을 한다 할지, 잠을 잔다 할지.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힘들어해요.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때로는 하루도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만약에 3일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연휴 3일 정도를 남편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내일 땡땡땡님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시간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가 아니 난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여태 혼자 시간 보냈잖아 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다음번에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움직여야 할 약속을 일방적으로 잡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집을 부리면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만 당신을 좋아한다. 나는 애정결핍이야. 뭐 이러면서 툴툴거립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른 척하고 제 할 일만 하면 남편은 내가 하는 일 관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가정사를 좀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외향은 외향대로, 내향은 내향대로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저희 부부 얘기처럼 자신의 성격대로 하는 것만을 고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외향은 점점 외향적으로, 내향은 점점 내향적으로 치우치다가 결국에는 서로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면 된다고요? 그래주면 너무 고맙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안 맞춰주면 어쩌죠? 당신이 나한테 안 맞춰서 그래. 이렇게 화만 내실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추어 주지 않아서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 감정인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상대방이라면 굉장한 무력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과 지내면서 이런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하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다루어서 감정을 다스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요. 그것을 다루는 방법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좋은 성격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아요. 샬롬.